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상승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3대 지수 모두 11월 이후 최고로 성적이 좋은 한 주였고요. S&P는 이번 주 4.7%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도 6%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역시 3.9% 상승했는데 사상 최고치에는 아주 살짝 못 미치지만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무려 7.7%나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모든 미국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저번 주에 한 주 조정이 왔죠. 조정이 오자마자 이제 강세장 끝나고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시장은 다시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의 확산세가 절정기를 지나서 하락세로 접어든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절정기 대비 60% 정도 선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백신이 계속해서 접종이 되고 있고 더 빠르게 접종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경제에 주는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양책이죠. 오늘 금요일 민주당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1,400달러의 개인의 직접 지급액이 포함이 되고요. 상원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이죠. 그래서 오늘도 동점이 나왔는데 동점이 나올 경우 부통령이 한 표를 던질 수 있게 되는데요. 부통령이 해리스가 민주당이므로 당연히 민주당 측에 한 표를 던졌고 결국 51대 50으로 상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원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변경안이기 때문에 하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가 될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게임스탑 등의 지난주 시장을 굉장히 요동치게 만들었던 급등주들의 주가 등락이 굉장히 안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게임스탑을 비롯해 지난주 급등했던 주식들이 대부분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도박 열풍이 상당히 가라앉았고요. 이로 인해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기업들의 실질적인 실적이 대부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S&P 500개 기업 중 18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84.2%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 어떤 기대감이 있어도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따라오고 있다는 점, 이게 결국은 주가를 밀어 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업 몇 개만 보자면요. 아마존은 오늘도 강보합을 하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로의 전환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더 몇 거래일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구글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 크게 상승을 했다가 약간의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재차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윙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범적인 스윙 투자의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지금 시범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범 거래대로 이 구글을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1차 목표가에서 절반만 매도를 하고 절반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어떠한 위험 부담 없이 추가 상승분을 모두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끔 1차 목표가에서 10% 정도 먹고 떨어지는 게 무슨 의미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차 목표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이 거래를 무위험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진짜는 그 이후의 보너스 타임입니다. 주가가 내려와서 스탑 주문에 걸린다 하더라도 이미 1차 목표가에서 약간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이제 무위험이 되죠. 그 무위험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무제한으로 즐기기 위한 안전벨트를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예상대로 오늘도 거의 가격 변동이 없는 횡보를 했습니다. 아마도 2월 중순에 무디즈의 신용평가 등급 상향이랑 바이든 정부의 7,500달러 세제 혜택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800달러대에서 횡보를 조만간 지속할 것 같고요. 1, 2주 후에 그런 새로운 호재들이
추측이 아니라 확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탄력을 받아 상승을 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횡보를 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상승할 때 남들이 다 흥분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횡보할 때 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 정도 더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역시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요. 여지껏 이런 모양에서는 그렇게 된 적이 많았다 하는 그런 과거의 확률에 입각한 추측일 뿐입니다. 차트 모양에 너무 의존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확신하지 말고 그냥 재미로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테슬라 관련 소식 2개 정도만 보자면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하나씩 있는데 나쁜 소식 먼저 듣는 게 좋겠죠? 네, 우선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구형 모델 S와 X의 터치 패널 관련 이슈가 중국에서도 문제가 돼서 리콜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 13만 5천 대 정도의 차량이 대상이었는데 중국에서는 3만 6천 대 정도의 차량이 대상이고요. 마찬가지로 터치 패널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가 꽉 차서 터치 패널이 먹통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리콜이죠. 그래서 8GB의 메모리를 64GB 버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의 리콜 대수보다 훨씬 적고요. 또 터치 패널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닌 이 eMMC 메모리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주가에도 큰 악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주님들이라면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언론들이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던 테슬라의 새로운 소형 자동차 25,000달러 자동차가 올해 11월에 열리는 광저우 오토쇼에서 최초로 공개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모델 2라고 불리는 이 소형 차는 테슬라가 배터리대에서 25,000불 자동차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발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모델이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기가 상하이에서 최초로 생산이 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 관련 가장 공식력 있게 보도를 내고 있는 시나닷컴에 의하면은 이 새로운 모델 2는 모델 3의 해치백 버전이 될 것이고 최초 가격은 16만 위안 정도,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 시 정확히 25,000불 정도죠. 이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행거리는 350에서 450k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기준을 얘기한 것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짐작할 수 없지만 아마도 모델 3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차량을 테스트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바로 생산에 착수를 한다면은 빠르면 올해 말에 충분히 판매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사이버 트럭과 모델 2가 동시에 발매가 된다면은 정말 주가에는 엄청난 펌핑 작용을 하는 초특급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거래일 한번 둘러봤고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한번 받았는데 다시 강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시장이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즐겁게 주말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